안녕하세요. 배구도사입니다. 여자 프로배구 V리그에서 페퍼저축은행이 시즌 최하위를 기록하며 4시즌 연속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모기업인 페퍼저축은행의 심각한 재정난까지 겹치면서 구단의 존폐 여부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페퍼저축은행이 처한 위기의 원인과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2021-2022 시즌 V리그에 새롭게 합류한 여자부 막내 구단입니다. 하지만 창단 후 4시즌 동안 단 한 번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며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첫 시즌 단 3승에 그친 뒤 2시즌 연속 5승으로 제자리 걸음을 걸었고, 지난 시즌에는 23연패라는 최악의 기록까지 세우며 깊은 침체에 빠졌죠. 올 시즌 페퍼저축은행은 과거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였지만 끝내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변화는 있었는데요. 시즌 초반 상승세를 타며 한때 5위까지 오르는 등 선전했고, 창단 이후 첫 3연승과 단일 시즌 10승이라는 의미 있는 기록도 남겼습니다. 전 구단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기 체력 문제와 외국인 선수 부진이 발목을 잡으며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죠. 문제는 성적 부진만이 아닙니다. 모기업인 페퍼저축은행의 경영난이 구단의 존폐를 위협하는 또 다른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해 3분기까지 762억 원의 단기순 손실을 기록하며 심각한 적자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난해에만 임직원 20%에 해당하는 약 100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고, 최근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유예 결정이 내려질 정도로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단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여자 프로배구 구단의 평균 운영비는 60억에서 100억 원 수준으로 선수단 연봉만 해도 29억 원에 달합니다. 구단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수인데 모기업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페퍼저축은행의 모기업인 호주 페퍼그룹이 페퍼저축은행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배구단의 향방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다행히 OK금융그룹이 페퍼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실사에 나섰는데요. OK금융그룹이 인수를 확정하게 된다면 페퍼저축은행 배구단까지 패키지로 인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OK금융그룹이 배구단까지 인수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OK금융그룹은 이미 남자부 OK금융 은맨 배구단을 운영 중인데요. 한 기업이 남녀 배구단을 모두 보유하는 것이 규정상 문제는 없지만 연고지 문제 등 실질적인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난관이 많기 때문이죠. OK금융그룹이 페퍼저축은행을 인수하더라도 배구단까지 데려갈지는 미지수입니다. 과거 KB금융이 LIG손해보험을 인수하며 배구단까지 인계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OK금융이 배구단 인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도 큽니다. 하지만 구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운영 의지와 추가적인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페퍼저축은행 구단과 팬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구단이 해체된다면 선수들은 흩어지게 되고 광주광역시를 연고로 하는 유일한 배구단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는 V리그 전체 흥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죠. 한편 페퍼저축은행 구단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시즌 초부터 파이터 기질을 강조하며 분위기 반전을 시도해왔습니다. 장소연 감독이 강조한 몽구스 정신을 통해 끈질긴 경기력을 선보였고, 선수단 역시 포기하지 않는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이와 같은 팀의 성장 가능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구단이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페퍼저축은행 김동원 단장은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가 끝난 후 다음 시즌은 벌써 시작됐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라며 철저한 준비로 2025-2026 시즌을 맞이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는데요. 김동원 단장은 지난 2021년 AI페퍼스의 창단부터 올해까지 구단을 지휘해온 인물입니다. 잦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올해는 장소연 감독을 임명하며 선전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죠. 이어 아시아 쿼터로 미들블로커 장희를 영입해 팀의 중앙을 탄탄히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동원 단장은 올해 선전했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 첫 시즌에 3승, 두 번째, 세 번째 시즌에는 5승씩 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13승을 거뒀다면 더 뜻깊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운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그동안 시행착오가 있었다. 외국인 감독 조트린지, 아엔 킴 등을 영입해서 선진 배구를 펼치려 했는데 문화적 차이라는 벽이 있었던 것 같다. 외국인이다 보니 소통도 원활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런 의미에서 장소연 감독님은 큰언니, 엄마 같은 리더십으로 선수들을 감싸 안아주며 팀을 이끌어준 것이 올해 창단 최다승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김동원 단장은 이번 시즌 외국인 선수와 아시아 쿼터 선수들의 기량으로 팀 순위가 많이 결정됐다고도 했는데요.
이런 선수들이 전력의 40에서 50%를 차지하는 것 같다며 정관장의 메가와 같은 선수 영입을 위해 지금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제 페퍼저축은행의 운명은 모기업 인수 과정과 OK금 윤그룹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배구 팬들은 페퍼저축은행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다음 시즌에는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배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배구도사였습니다.